이번 시간에는 역시 국제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리즈로 하고 있죠. 이번 시간에는 국제 결혼을 했을 시에 그 자녀들이 혼혈이 되는 문제와 또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혼혈이 됐을 경우에 걔들한테 닥치고 겪어야 될 일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결혼식 자녀 문제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가. 내가 이걸 이야기하는 건 무슨 국제 결혼을 뭐 방해하고 막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뭐 유튜브나 인터넷에 보면은, 또 그 댓글에 보면은 우리 한국 처자들이 너무 싸가지가 없어서 해외 탈출만이 답이다, 해외 결혼만이 답이다 이러면서 난리도 아니죠. 이게 막 홍수가 나기 직전이고 뭐 태풍이 불기 직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처자들도 지금 남자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으니까 이걸 좀 고려를 하긴 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국제 결혼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이 강의를 통해서 구업을 짓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이 유튜브를 통해서 선업을 쌓고 그렇게 하고 싶지, 내가 건방져가 남을 무시하거나 구업을 짓거나 이렇게 하고 싶지 않다. 근데 왜 이 방송을 하느냐, 지금은 그냥 너무 일방적으로 그냥 해외 탈출, 해외 결혼 이것만 이야기하고, 맹목적으로 이걸 향해서 달려갈 100m 출발선에 총성이 땅 하고 울리기만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기존 유튜버나 인터넷에서 이야기하지 않은 것들, 또 결혼 당사자인 한국 총각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내 인생 경험과 경륜을 가지고 이런 점도 있으니까 한번 고려를 해보시라,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방송을 하는 와중에 내가 혹시 구업을 짓거나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거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더 큰 선업을 짓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또 단편적으로 또 예시를 들기 위해서, 이해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더 큰 선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널리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국제 결혼식에 이제 자녀 문제가 있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가장 큰 문제는 이제 혼혈이 되는 문제. 혼혈이 됐을 경우에 걔들이 부모가 겪어야 될 것, 또 그 혼혈 당사자가 겪어야 될 것들이 있고, 또 국제 결혼을 하면 엄마가 외국 여자가 되죠. 근데 교육은 사실상 애를 갖다가 임신하고 낳고 기르는 것도 여자지만, 교육적인 측면도 사실 여자가 키웁니다. 여자가 교육을 시키죠. 여자한테서 황제도 나오고 대통령도 나오고 부처도 나오고 예수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동남아시아 여성들하고 결혼했을 경우에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동남아시아 여성하고 결혼해놓으면은 그 2세들이 피부가 검고 체격이 예소하고 못생겼어요. 못생겼다는 말 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구업을 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예시를 들기 위해서, 더 큰 선업을 짓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다 그랬죠. 원래 이론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과학 시간에 배웠지만은, 1대 혼혈은 부모의 장점만 받는다고 되어 있죠. 이론상은 그런데 막상
동남아시아하고 여성과 결혼해서 태어나는 애들 보면은 그 하나같이 부모 쪽을 안 닮고 엄마 쪽을 닮아가지고 피부가 검고 체격이 왜소하고 못생겼어요. 비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직접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금방 눈에 띄죠. 왜 금방 눈에 띄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위 민족은 아니지만 우리가 단위 민족이라고 교육을 받아왔고 또 겉으로 보기에는 또 뭐 단위 민족처럼 보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순혈주의 이것도 또 굉장히 중요시하고 또 유교 문화도 남아있고 이래서 이 동남아 여성하고 결혼한 이세는 금방 눈에 띄기 때문에 이거 학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혹시 학교 폭력이라든지 왕따 이런 게 갈수록 심해지죠. 이것도 문제되고 평생 2등 국민으로서 삶을 면치를 못한다. 여자 같으면은 이쁘게 태어나면은 뭐 다 뭐 이것저것 다 필요 없습니다만은 그냥 고집상관함입니다만은 그러게 여자도 이쁘게 딸도 이쁘게 태어나지 않으니까 이게 또 문제고 거기다가 또 혼혈이고 또 남자 같은 경우에는 혼혈이니까 우리나라에서 무슨 이렇게 저렇게 남자는 크게 쓸 수가 없죠. 군대도 아마 못 갈걸요. 지원하면 갈 수 있는 거로 바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그 동남아시아하고 결혼해서 태어난 아들, 딸들이 성장하면서도 문제고 성장하고 난 뒤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되더라. 여러분은 뭐 알만한 사람은 아실 건데 EBS에서 방송도 하고 이랬는데 우리나라에 화산이시라고 있습니다. 화산이시가 뭐냐 하면은 베트남의 리 왕조, 이씨 왕조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가 망하면서 그 왕자 중 하나인 이용상이라는 왕자가 탈출을 해가지고 뭐 황해도 옹진군인가 그쪽에 도착을 했어요. 이제 몽골 침략기입니다. 그래서 몽골을 무리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땅도 받고 또 화산 이시라는 원래 이시니까 그 지역이 다 화산인가 뭐 자기 뭐 봉토 줬는 데가 화산인가 하여튼 그래서 화산 이시로 불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내에는 한 1,300명 정도, 1,200명, 300명 정도 있는 거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양반들이 고려 몽골 침략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니까 지금 따지면 한 600년, 뭐 700년 정도 됐죠. 그런데도 지금 보면은 꼭 베트남 사람 같아. 이게 피라는 게 무섭다 이 말입니다. 특히 인생 살아보니까 밥보다는 씨가 더 중요한 게 같아. 그래서 김씨 이씨 그러는 것 같아. 밭에 가지를 심으면 가지가 나죠. 참외가 나질 않죠. 가지가 땅 비옥도에 따라서 조금 뭐 좀 크고 작고 상품성이 있고 상품성이 없고 그 차이는 있지만은 하여튼 씨가 더 중요한 것 같더라. 근데 베트남에서 온 그 이용상 왕자의 후손이 뭐 600명이 지났는 것 같은데 그래도 6, 700년이 지났는 것 같아도 아직도 베트남 사람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 자식들이 겪어야 될 이 한국에서 이 단일 민족, 순혈주의, 유교적 정통에 관한 이 한국에서 살아가야 돼, 어릴 때 살아가야 될 것, 또 성장해서 또 성인이 돼서 살아가야 될 것, 이게 만만치 않은 문제가 될 것이다. 또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이 교육률은 세계 최고죠. 거기다가 치맛바람도 세계 최고입니다. 무슨 근거로 이야기하느냐? 미국 대통령이 두세 명이 이거 이야기했어요. 한국의 교육이 뭐 굉장히 최고다 그러고 뭐 하여튼 좋게 이야기했겠죠. 미국 대통령까지 공식 석상에서 몇 번이나 몇 명이 몇 번에 걸쳐서 언급했을 정도 같으면은 뭐 말 다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아줌마들이 자기들 전부 교육 받았는 걸 갖다가 좋은 데는 안 쓰고 뭐 좋은 데 쓰는 게 자식 치맛바람 일으키는 거, 교육시키는 거, 뭐 과습이하고 남편 때려잡는 거, 뭐 시부모 무시하는 거 이런 데 쓰고 있죠. 이 한국 여자들이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자살률도 OECD 국가 중에 최고 높죠. 이렇게 굉장히 치열한 나라야. 이렇게 또 이 학력이 브레이션, 학력이 교육 굉장히 치열한 나라. 아줌마들 치맛바람이 세계에서 최고인 나라에서 동남아시아 그 후진국에서 교육 수준도 낮고 또 열대지방 사람들이 낙천적이죠. 그런 사람들이 그 2세를 갖다가 혼혈의 2세를 제대로 교육을 시키겠는가. 엄마가 베트남 뭐 동남아시아 여자 같으면은 우리나라 한국어도 애들이 늦게 배우겠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 경쟁력에 대해서는 참 우리나라가 굉장히 세계 최고 치열한 거는 내가 한 30년 전에 뭐 호주, 뉴질랜드, 피지 이쪽에 여행을 갔다가 왔는데 직원들하고 그것은 너무 좋았어요. 너무 거기에는 여유가 있더라고. 물론 놀러 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거를 떠나서 진짜 여유가 있더라고. 그런데 거기 이게 인천 그때 인천이 없었지. 김포국제공항이가 인천국제공항은 모르겠는데 그 도착하니까 그냥 막 원천지가 빌딩이고 막 시멘트야. 그래가 막 나 포함 직원들이 그냥 참 숨이 턱턱 막힌다. 이야, 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하여튼 그렇다. 그리고 열대지방에서 온 여자들은 이 저축 개념도 없어요. 왜 저축 개념이 없는가 하면은 뭐 그 사람들이 미개한 것도 있죠. 사실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뭐 다 떨어지는 것도, 인정적으로 떨어지는 것도 있는데 열대지방에 있는 사람은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별 걱정은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날씨가 덥기 때문에 옷은 뭐 팬티만 걸치고 있어도 되죠. 또 뭐 자는 거는 그냥 뭐 대충 뭐 나무 뭐 몇 개 얼게 설게 해가지고 뭐 자면 되죠. 식사도 거기는 뭐 3모작, 2모작, 3모작 막 되죠. 그러니까 먹는 거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뭐 잘 먹느냐 못 먹느냐 그 차이지. 굶어 죽진 않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날씨도 더워 죽겠는데다가 의식주 문제를 별 걱정을 안 하니까 낙천적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죠. 그러나 우리 사계절이 뚜렷한 온대지방에서는 봄에 씨 뿌리고 여름에 가꾸고 가을에 수확하지 않으면은 굶어 죽는다. 옷도 봄, 여름, 가을, 겨울 바꿔 입어야 되죠. 농사도 그때그때 씨 뿌리고 가꾸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겨울에 굶어 죽고, 집도 여름에는 에어컨 틀어야 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야 되죠. 안 그러면 얼어 죽는다. 그래서 부지런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뭐 또 어디입니까? 저쪽에 동유럽 뭐 이런 쪽 여자들하고 결혼을 했다 칩시다. 백인들하고 결혼했다 치면은 여기는 보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이론대로
이세들이 굉장히 이뻐요. 백인이 황유종에 비해서 우성이기 때문에 애들도 백인처럼 생기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딸 입장에서 딸이 백인이 태어나고 백인처럼 태어나고 이쁘면은 이거는 뭐 고시상관왕이죠. 삐빠빠 놀라 인생이 되는데 뭐 팔자 이런 거 제외하고 겉으로 볼 때 하여튼 삐빠빠 놀라 인생인데, 남자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건 문제다. 백인인 게 백인 비스듬한 게 표현이 쫙 나죠. 남자는 또 새는 인물의 가치가 중요하지만은 그래도 남자는 역시 능력이죠. 그럼 이세가 백인 비슷하게 태어났을 경우에 아들일 경우에는 이 학교 다닐 때도 문제고 학교 나와서도 취직하는 데도 문제고 나중에 결혼할 때도 문제고 사회생활 하는데 계속 문제가 되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평생 2등 시민, 3등 시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쪽의 여자들도 이 저축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써버리 서고 말자는 주의지. 자, 이세를 낳고 안 낳고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 본인 판단에 따르겠지만은, 자, 본인은 본인 의사대로 막 낳는다 하지만은 그 자식의 입장에서는 틀리죠. 왜? 부모를 누구느냐 만나, 아버지를 누구느냐 만나에 따라서 인생이 사실상 거의 다 결정돼 버리죠. 첫 단추가 중요하죠. 내가 아버지를 누구 만나에 따라서 남자는 인생이 70% 결정된다 그랬는데, 그건 옛날 말이고 지금은 남자는 90% 정도 결정됩니다. 여자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를 누구 만나에 따라 가지고 남편 잘 만나고 또 자식 잘 만나게 돼 있어요. 여자의 팔자는 아버지를 누구 만나에 따라서 97%, 8% 결정이 되더라.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첫 단추가 인생 전반을 갖다가 남자든 여자든 다 좌우를 해버리니까. 자, 국제 결혼하는 아빠 나이가 보면은 40대에서 50대입니다. 그때 결혼해가지고 이세를 낳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딸내미는 뭐 대학 졸업하려고 하면 24살, 아들내미는 뭐 26, 27 돼야 되죠. 그러면은 본인 나이가 뭐 60대 후반이거나 70대 초가 되거나 이렇게 돼버려요. 그럼 본인도 힘들고 처자식도 힘들다. 우리 국내 토종 한국 사람들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도 있고 또 인간은 이기적이고 자기 필요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죠. 옛날에 농사 지어야 되니까 자식을 키우면 놓으면 무조건 이익인데 지금은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자식을 놓으면 그 자식한테 대학 졸업시키려고 그러면 몇 억씩 투자를 해야 되죠. 그래서 자식을 안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자식을 안 낳으려고 하는데, 국제 결혼을 하는 사람들은 특히 동남아시아 여성들하고 국제 결혼을 하는 사람들은 하여튼 뭐가 하자가 있죠. 우리 한국 여자는 워낙 비싸니까 안 되니까 우리가 비유해서 설명하면은 국산이 워낙 비싸니까 어쩔 수 없이 뭐 베트남산 사고 중국산 사는 그런 격이죠. 그러니까 국제 결혼하는 남자들이 여러 가지 하지가 많고 부족한 사람들이 많죠. 구업을 짓기 위해서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은 본인 자신도 떨어지는데 단지 동물적인 욕구나 여러움 때문이나 무지 때문에 국제 결혼을 하고 자식을 갖다가 마구 넣는다면은
본인도 문제지만은 본인 자식이나 그 손자까지 몇 대에 걸쳐서 불행을 초래하고 만다. 자식이 어디가 많습니까? 후진국일수록 자식이 많고, 못 배운 사람일수록 자식이 많고, 농업 국가일수록 자식이 많죠. 지금 뭐 인구 줄어든다고 난리인데 그거 거짓말입니다. 한 대가 있으면 증손자까지 볼 수가 있는데 부부 두 명이 자식을 놓고 그대로 죽어버리면은 뭐 줄어든다 하지만은 그게 아니죠. 부모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증손자까지 보는데 어떻게 이거 줄어듭니까? 정부에서 선도하는 거죠. 뭐 언제는 뭐 둘만 나 잘 기르자 그러다가 언제는 뭐 하나도 뭐 많다 그러다가 무슨 뭐 지금부터 더 나아라 그러다가 왜 더 나아라 그럽니까? 걔들이 우리를 위해서 더 나아라 그럽니까? 군대 끌고 가야 되고 전쟁터 집어넣어야 되고 세금 뜯어야 되고 공장에 일 시켜야 되고 이쁜 여자들은 뭐 첩으로 삼아야 되고 이러니까 자식 많이 놀아 그러는 거지. 인구 밀도가 세계 1위라 그러면서 지금 이 상태로 우리가 조금 인구가 좀 줄어들어야 돼. 아니 세계 인구 밀도가 1위라서 경쟁력이 세계 그렇게 치열하고 그래서 자살률이 그렇게 높고 자의반 타의반 교육열이 그렇게 심하고 이게 다 어디서 생겨난 문제입니까? 땅은 좁고 평야도 없고 지하자원도 없는 상태에서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정부의 선전선동에 놀아나서는 안 되더라. 걔들이 우리 자식들을 키워줄 것도 아니고 평생 책임져 줄 것도 아니죠. 남자가 돈이 없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면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처자식의 인생 고통까지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로 증폭이 됩니다. 그리고 여자가 인간성 나쁜, 품성이 나쁜 여자가 들어오면은, 시집을 가면은, 그 시집의 3대, 5대까지 망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결혼하는 거는 진짜, 요새 이혼율이 뭐 거의 40%, 50% 육박하죠. 재혼해봐야 또 이혼율이 70%, 80%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는 얼마고 또 그 자식들이 겪게 되는 고통은 또 얼마입니까? 그래서 진짜 원칙대로 할 것 같으면은 결혼 사관학교 나와야 되고, 자, 누구 말 따라 일정 이상 자격 조건이 안 되면은 뭐 경제력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품성이라든지 이런 거 다 따져가지고 일정 조건이 안 되면 결혼 안 한다고 못하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게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재미없죠. 실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5, 6년 전에 해외여행을 이제 갔는데 부부 동반으로 거기에 이제 군인 퇴직자 아주 영감님 있고 그게 젊은 베트남 여자가 부인이었어요. 나이가 32살인가 34살인가 차이가 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가깝게 지낼 수가 있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노부분 알죠. 남자는 그 군인 퇴직자고 여자는 베트남 여자 32살인가 34살 차이 나는 그 부부들이 자꾸 우리하고 같이 다니려고 그러고 식사도 같이 하려고 그러고 자꾸 이야기도 같이 하고 싶어 했어요. 그 내가 물어봤어. 그 남자한테. 왜 자꾸 우리하고 같이 다니려고 그러냐 물어보니까 그 베트남 여자가 우리하고 같이 다니고 싶어 한대요. 식사도 같이 하고 싶어 하고 이야기도 하고 싶어 한대요. 그러니까 3박 4일 동안에 그 부부의 하고 대화도 많이 해보고 매일
붙어 다녔으니까 뭐 이런저런 모습도 자연스럽게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부 하나를 봐가지고 뭐 다라고 할 수는 없죠. 전체 확대 해석하는 거는 또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또 우리가 떡잎만 봐도, 들숨부른 나무는 떡잎만 봐도 알 수 있다고 되어 있죠. 떡잎만 봐도 그 평생을 예측할 수 있는데, 또 신문 방송을 통해서 많이 봤고 주위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내가 뭐 나이도 이만한데 영 엉뚱한 판단을 내린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부하고 같이 있었는데, 그 베트남 여자가 온 몸에 막 귀걸이에다가 목걸이에다가 반지에다가 막 금이 전부 금이야. 금이 막 주렁주렁해. 그러니까 내가 물어봤어. 하따 어떻게 이렇게 금이 많으냐고. 어? 귀걸이 목걸이도 뭐 한두 개도 아니야. 손에 막 반지도 뭐 한두 개가 아니야. 그 물어보니까 나중에 그 영감님이 이야기하더만, 마누라가 해달라 해서 해줬다. 안 해주면은 뭐 못 견딘다. 괴롭혀서 와서, 삐져서 와서. 하니까 옆에 그 베트남 여자가 지도 인정하는지 시고 웃더만요. 그래서 뭐 내가 물어봤는 건 아니고 자기가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 이제, 군인 재직할 때 결혼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 하나 낳았대. 지금 고등학교 다니고 있대. 그래가지고 그 영감이 이야기 하더라고. 영감님이. 뭐, 내가 죽어도 끄떡없다고. 왜냐면 내 재직 할 때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죽고 나서도 이 와이프한테 연금이 나오게 돼 있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내 재산도 이거 다 넘어가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영감님이 하여튼 3박 4일 동안 보니까 이 32살인가 4살 차이 나는 베트남 여자 그 마누라한테 아주 그냥 전전긍긍을 해요. 전전긍긍을 해. 남자가 여자한테 잘하면은 보기 좋고, 아따, 뭐, 그놈 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죠. 그걸 넘어서 가지고 아주 막, 공주가 아니고 여왕 모드시 모시고, 막, 어쩔 줄을 몰라 해. 막, 그 연신 그 젊은 마누라의 눈치를 살피고, 비위를 맞추려고 그러고, 이 젊은 여자가 뭐, 딴 남자한테 쳐다보고 싶어가 그것도 겁을 내고, 하여튼 뭐 도망갈까 싶어가 막 전전긍긍이야. 어쩔 줄을 몰라 해. 그래서 이게 도가 부족해도 문제고 너무 지나쳐도 문제죠. 내가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안타깝더라고. 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여자가 또 이쁘지도 않아. 동남아시아 여자들이 혼혈들 말고는 이쁘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근데 저 이쁘지도 않고 뭐 하여튼 이쁘지 않은 게 아니고 참 심각하게 못생겼는데, 단지 나이 차이 저거 하나 때문에 저렇게 전전긍긍을 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막 저래야 되는가. 아니지, 그래도 뭐 혼자 사는 것보다는 효자 자식보다 악처가 낫다고, 그게 훨씬 낫겠지, 이런 생각도 했다가 하여튼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이거는 내가 이제 그 영감님 입장에서 생각한 거고, 또 내가 베트남 여자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야, 32살, 34살 차이 나는 한국 남자한테 시집 올 때는 분명히 베트남에서는 교육 수준도 낮을 것이고 못 살 것이고 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이런 처지일 것인데, 한국으로 시집 와서 완전히 상팔자 중에 상팔자구나. 왜 그런가 하면 영감이 나이 차이 많이 난다는 그거 하나로 그냥 안절부절 뭐 어쩔 줄 모르고 전전긍긍하면서
이왕 대접을 받지, 여기 와가지고 뭐 아파트에 살고 또 뭐 군인들이 월급이 공무원 중에 최고 셉니다. 또 지금은 또 연금 받고 살고 있지. 영감 죽고 나면은 뭐 영감 재산 다 내끼지. 또 연금도 또 60% 나오죠. 그리고 뭐 여왕 대접 받고 또 우리나라 와가지고 아들도 낳았으니까 자기는 여기서 완전히 이제 씨를 뿌리고 뿌리를 내리고 정착을 완전히 됐죠. 그래서 저 여자가 참 상팔자구나, 신데렐라가 따라왔구나, 참 사람 팔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구나. 여러분, 우리나라 상류층보다 낫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상류층 같으면은 남자가 돈 많으면은 무슨 짓을 합니까? 남자가 돈 많으면 일단 처음에는 차 받고 싶어 하고, 두 번째는 여자 갈고 싶어 합니다. 여자가 돈 많으면 뭐 합니까? 쇼핑하고 싶어 하죠. 상류층 남자들이 가만 안 있겠죠. 뭐 바람 피우고 그런 거는 뭐 부르버들 뻔하고, 또 바람을 안 피운다 하더라도 남편이 여자한테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전전긍긍하고 어쩔 줄 몰라고 안절부절하고 그런 경우는 없겠죠. 그런데 이 여자는 뭐 남편이 전폭적인 사랑과 안절부절 전전긍긍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뭐 남편이 현직에 군에 있을 때도 뭐 잘 먹고 잘 살았고, 남편이 죽고 나서도 아무 걱정이 없고. 야, 우리나라 상류층보다 낫구나, 좀 복이 대단하구나, 저 여자 사주팔자를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주팔자를 보고 싶은데 그 너무 부인, 그것도 여행에서 3박 4일 동안 같이 다녔는데 그것도 물어볼 수도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자식 문제가 가장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자식 문제는 황제도 어떻게 할 수 없었고, 재벌도 어떻게 할 수 없었고, 또 성인들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게 자식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한국인 엄마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도 우리가 교육을 제대로 잘 시키기 힘들고, 이 경쟁이 세계적으로 가장 치열해서 자살자가 OECD 국가 중에 최고 높은 이 나라에서 우리 한국인들도 살기가 힘든데, 거기 혼혈로 태어나서 학교 다니는 과정, 취직하는 과정, 그에 살아가는 과정, 2등, 3등심으로 살아가야 될 건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제 결혼을 하시려는 분들은 지금 뭐 남자 핀드는 유튜버나 뭐 인터넷 뭐 그런 댓글들에 휩쓸리고 매몰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방송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모두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누구를 갖다가 무시하고 구업을 짓기 위해서 뭐 동남아시아 쪽을 무시한 게 아니고, 그 부분은 무시를 했다 하더라도 의도와 목적과 전체 뜻은 바른 길을 알려주고 싶고 바른 길로 이끌고 싶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부분적으로 그렇게 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